코치님 제가 의료기기나 이제 제약업계만 지원을 하고 싶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서 베스트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맞아요. 이유가 왜냐면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시준마입니다. 스크립트 완성이 되면 실제 네. 저희가 모의 면접을 봤었죠. 네. 코치님 계시고 카메라 돌아가고 뒤에 회원들 쫙 있는데 앞에서 내가 내 답변을 하는 그 긴장감과 맞습니다. 상황적인 압박 때문에 면접에 가서 하나도 안 떨린다는 피드백을 진짜 많이 들었고 코치님 앞에서 모의 면접할 때가 제일 떨린다고 그리고 면접장에서 코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안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내 답변을 다 아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그게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맞아요. 사실 모의 면접 때는 이제 스크립트를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거 하나 빠뜨리고 잘못하면 네. 코치님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그냥 표정 하나만으로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모의 면접은 피드백이 딱 예상된다. 약간 이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면접장 가면 모르잖아요. 네네, 모르시고 네. 대본 연습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여가지고 네네. 대부분의 모의 면접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도 했고 요즘은 대면 면접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에 맞춰서 맞아요.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네, 맞아요. 모의 면접만 되면 그렇게 회원들이 자꾸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모의 면접 때서 아프다고 문자 오면 딱 이렇게 얘기했어. 모의 면접 날만 아픈 것도 참 신기하지. 진짜 많이 회원들이 빠지고 네네. 막 이래서 막 모의 면접 할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도 똑같은 답변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나는 스크립트 첨삭할 때 거의 200번, 300번을 본 내용을 앞에서 또 앉아서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게 너무 막 저는 이제 반복되는 일을 못하는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극복하고 앉아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도 하기 싫지 나도 하기 싫어 맨날 이러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지원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드리고 또 이제 품질 쪽에 직무 어떻게 찾아서 지원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잖아요. 네. 하고 나니까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시장에서의 반응이. 정말 완벽한 자소서와 이력서를 만들기 때문에 네. 지원은 사실 하루에도 10개, 20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이 되게 그 기업에 다 다르죠. 맞게 네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하나 지원하기도 버겁잖아요. 맞아요. 커리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유 양식의 이력서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하루에 20개씩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을 보자는 연락도 되게 많이 왔었고 면접을 통해서 저도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네. 8군데 정도 제가 면접을 봤더라고요. 1, 2주 안에 이제 8군데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했는데 산업군도 되게 다양하고 이제 품질 직무로 지원하다 보니까 업계는 다양했던 것 같아요. 또 되게 신기한 게 업계를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공대 친구들 특히 이제 업계를 생각하고 자동차 업계 가고 맞아요.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접근해서는 타겟팅이 안 되잖아요. 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맞아요. 직무를 타겟해야 산업군의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증명한 사례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의료 업계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품질 자소서와 이력서 만든 다음에 코치님 제가 의료기기나 이제 제약업계만 지원을 하고 싶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서 베스트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맞아요. 이유가 왜냐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업계를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업계들을 합격을 하면 그게 우리의 무기가 또 될 수 있다는 맞아요. 점을 꼭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A, B, C 중에서 B라는 기업을 가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A랑 C랑 다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처음 연락 오는 A 기업에서 연봉 5천만 원이라는 제시를 해준 거죠.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5천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근데 여기도 그렇게 싫은 곳은 아니에요. 싫은 그죠? 곳은 그렇죠, 아니죠. 일단 갈 생각을 하죠. 네네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곳에서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요. 이렇게 왔었을 때 혹시 연봉을 얼만큼 원하시나요? 라고 그쵸. 이제 물어보죠. 물론 전 직장이 있으신 분은 그거가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아까 A라는 기업에서 제시했던 게 또 베이스가 되는 될 거예요. 수 그게 있어요. 근거 있는 협상이라는 거고요. 제가 A라는 기업도 합격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인사 담당자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네네. 레인지를 알려주죠. 혹은 뭐 시간을 달라. 협상을 내부적으로 또 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5천까지는 힘들고 4,800까지는 가능할 정말 맥시멈 예시예요, 예시, 예시입니다. 근데 정말 맥시멈으로 끌어당긴 거가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쵸. 진짜 이 사람을 진짜 잡고 싶은데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4,8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C라는 기업도 연락 왔고, 근데 예를 들어 나는 B를 가고 싶지만 C는 5,500이다. 오. 이렇게 왔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해요. 근데 행복하지만 진짜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어 엄청 해요. 힘들죠. 제가 그래서 고민할 수 있던 걸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계약 형태, 그리고 맞아.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업계,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해볼 때 이 1, 2, 3번 중에서 내가 가장 크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네네. 대부분은 연봉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건 직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아요. 달라서 존중해줘요. 네네네. 이거는 마지막에 합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해주기보다는 얘기를 해주죠. 최근에 어떤 회원도 3,800에 정규직이 붙었고 5,300에 계약직이 붙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5,300 계약직을 가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규직 오퍼는 나중에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5,300 베이스를 만드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네네. 계속 베이스로 남으니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업계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네. 가고 싶은 업계가 좀 명확했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저도 연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미니멈이라는 그 숫자가 있었던 거고, 그거를 충족시키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업계에 그럼요.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ABC 예시를 설명드릴 때 저는 B를 잘 선택을 했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비교할 대상 자체가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네네. 아까 행복한 고민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하나를 지원해서 하나를 기다리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면 그 하나에 대한 결과를 놓고 갈지 말지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저로서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선택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네. 방법인 거죠. 이게 사실은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이직할 때도 또 여러모로 계속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때 비교를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겪어본 거랑 네. 아닌 거랑은 진짜 크기 때문에 네. 실제 면접장에 가보니까 어땠었어요? 느낌이? 면접 현장이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국내 기업, 2번 국내 제조를 둔 외국계 기업, 3번 그냥 외국계 기업.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칼정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 다대다 면접이고 그쵸.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면접. 수직적인 네. 그게 약간 1번의 형태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때 더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또 그런 게 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국내 제조를 기반으로 한 외국계 외국계 기업. 검은 머리 외국인.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보다는 조금 더 글로벌리 문화는 있지만 사실 국내 제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하시는 아저씨들을 상대하고 그게 고착화되면서 수직적인 문화 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다 섞여 있죠? 약간 네네네. 공존하는. 조금 편한 분위기긴 했지만 그래도 다대다 면접이기도 했고 실제로 또 다대 1 면접이어서 어느 한 곳을 갔었는데 많이 수직적이고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껴지죠? 면접장에서. 그런 게 네. 많이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진짜 외국계 기업을 갔었는데 복장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회의실에서 같이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잘 맞아요. 얘기하고 왔던 것 같아요. 각자 성향에 맞게 자기는 그래도 예의는 중요하다 혹은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혹시 본인한테 많이 있다면 사실 만류하진 않습니다만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확실히 그쵸. 그런 분위기를 무시 못하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인데 네. 커리어골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네네. 본인이 앞으로 이제 목표하는 바? 이 질문을 근데 거의 면접장 이후로 처음 받아보죠?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면접을 봐가지고 아 맞다. 이 질문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면접의 또 필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제 커리어골이 뭐냐라고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저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일단 직무 만족도가 되게 높고 이 직무를 계속 하고 싶은 게 크다 보니까 5년 뒤에는 제 직무를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5년 뒤에 커리어골이고 10년 뒤에는 이제 매니저급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후배들도 있고 맞아요. 뒤에 더 큰 매니저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잘 조율하고 팀을 매니지하고 이끌어가고 싶고 나중에 20년 뒤는 저는 정말 헤드 오브 퀄리티가 되는 게 제 커리어골입니다. 네. 네. 외국계는 충분히 그런 기회들을 다 주고 있고 많이 주고, 네. 국내 기업하고 문화나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잘할 수 드네요.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맞아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은 길고 나는 아직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쯤 내가 맞는 길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쵸. 근데 제가 주위 친구들이나 혹은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직무 안 맞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어중이 떠중이 5년 10년 돌다가 회귀하게 되는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무 전환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투자와 시간적 노력과 본인의 어떤 뼈와 살을 깎는 그런 그렇죠. 과정들이 진짜 분명히 필요한 건 필요하죠. 맞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를 사실 손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도전을 해보는 게 확실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책임은 코치님이. 난 뭐래!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